네, 뉴스토마토의 기사를 통해 오늘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브리프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대한민국 조선 빅3와 관련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연초부터 조선사들의 든든한 수주 소식과 함께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일 만한 소식입니다. 자, 먼저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분기 조선 빅3 선박 수주 현황을 나타낸 도표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의 경우에 가장 많죠. 87억 5천만 달러 수준, 72척을 수주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한화로 따지면 10조 원 이상의 엄청난 규모의 수주를 전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38억 달러 수준, 그리고 하나오션 조금 적죠? 5억 1천만 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기사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국조선해양의 경우입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 올해 현재까지 87억 5천만 달러를 수주하게 됐습니다. 연간 목표액이 135억 달러였으니까요. 이 중에서 64.8%를 1분기 만에 벌써 달성하게 된 겁니다. 총 72척을 수주하게 됐고요. 삼성중공업의 경우도 보시면 아주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38억 달러를 수주를 했는데 연간 목표 수주액이 97억 달러 기준이니까 39%를 벌써 기록을 했죠. 선박 수별로는 총 18척을 수주했습니다. 더군다나 삼성중공업은 국내 대형 조선 3사 사이에서 유일하게 연간 수주 목표치를 작년보다 소폭 올렸다는 점이 더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이들은 이미 2년에서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대단한 수주 물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물량 중심의 수주가 아니라 이 수익성 위주의 선박만을 골라서 주문받겠다, 이런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하나오션의 경우가 좀 느린 경우인데, 보시죠. 올해 현재까지 5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4척 정도 수주를 하게 됐는데요. 올해 이쪽에서는 수주 목표 자체를 밝히지 않아서 추산은 불가한 상황이다라는 점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삼성의 갤럭시, 이 상표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카드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현대카드는 요새 갤럭시의 상표권을 두고 삼성전자와 2라운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송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번에 일부 접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삼성전자와 현대카드의 갤럭시 상표권 분쟁 소송 현황입니다. 기존에 25건이 이렇게 있었죠. 5가지 상품 분류를 갖고 있는 5가지 상표들인데요. 현대카드 도메인 갤럭시와 관련해서 7건, 그리고 도메인 갤럭시 8건, 영어 도메인 갤럭시 8건, 그리고 갤럭시 노스 1건, 영자로 갤럭시 노스 1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중에서 18건의 소송을 취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18건 취한 내용까지 도표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자세한 기사 내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2심격인 특허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 무효 소송 총 25건 가운데서 18건에 대한 소취하서를 지난 1월 24일에 제출을 했습니다. 자, 같은 달 8일 해당 사안을 특허법원에 제소한 지 불과 2주일여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유에 대한 분석도 마저 보도록 하죠. 1심격인 특허심판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국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갖춘 저명한 상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2심에서 이를 다퉈도 승소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해당 소송을 접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법적 다툼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거든요. 이 배경도 마지막으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표의 상품 분류는 35와 36으로 본업인 카드업과 관련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카드는 2심에서 이들 상품 분류가 카드업에 해당할 뿐 삼성전자의 갤럭시 관련 업종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같이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석유화학 업체들과 관련된 소식으로 꾸며봤습니다. 석유화학 업체들의 업황 자체가 워낙에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에틸렌, 이 에틸렌을 만드는 게 NCC죠.
NCC의 원료가 나프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프타에 관세를 붙일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업계 입장입니다. 자, 먼저 도표를 통해서 간단히 상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과 롯데케미칼 지난해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업황 부진을 그대로 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NCC 부분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NCC의 원료인 나프타의 관세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원래 기본 관세가 0%입니다. 관세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 2016년부터 복지 재원 마련을 이유로 해서 탄력 관세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0.5%의 관세를 붙이게 됐고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다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0%로 바꿨고 이번 연도 6월 이후에 관세를 다시 붙이게 될까봐 걱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업계로부터 탄력관세 부분 요청이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말 탄력관세가 조정이 되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관세 인상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입니다. 자, 업계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 불황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인데요. 업계 입장은 이렇습니다. 특히 나프타를 원료로 쓰는 NCC 업체들의 적자가 심한 상황이고 나프타 관세는 이들의 원가 부담으로 직결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업계에서는 관세를 없애줄 것을 그대로 유지해줄 것을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 입장은 또 이렇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의 배당분 조세 지원, 기름값 안정화 차원의 유류세 인하 등 세수 재원 확보가 더 필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올리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업계와 정부의 엇갈린 입장이 어떻게 조율이 될지 석유화학주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뉴스브리프 정보를 전해드렸고요. 더 많은 뉴스토마토의 기사가 확인이 필요하시면 옆에 QR코드로 들어오셔서 기사 내용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브리프였습니다.